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 새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도 우리의 이 맨땅에 삽질하기 정신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빛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빛난 이 K방역을 지렛대로 삼아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힘을 주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지금 연구년이라 독일에 계셨었다면서요, 원래. 네. 이 귀한 연구년을 어디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국내에. 그러게 말이에요. 독일에서 잘 있다가 네. 상황이 너무 악화가 돼서 그러게요. 몇 주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생생하게 원래 위원님 세종에 계셔서 전화 연결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데 뭐 갑자기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무슨 속도를 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의아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배경을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만 하더라도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이제 경제가 악화되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제적 악화의 기본적인 그 요인을 보면은 네. 경제적 봉쇄 조치 때문에 전면적으로 각 나라들이 이제는 그 국경을 폐쇄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이 급속히 위축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한 어떤 치료제나 백신이 당장 개발이 안 된다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런 충격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어떤 공급망이 약화되면 이런 개방 경제 체제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대처에 성공한 이제 방역 국가 모델로서 네. 구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검사, 추적, 격리 이런 조치들이 거의 유일한 해결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걸 실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신남방 국가나 신북방 국가들이 전면적 통제를 빨리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와 어떤 경제적 교류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다양한 네. 무역, 투자,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조 정책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남방 국가와 신북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교류 기반을 이제 물꼬를 트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쭤볼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 개 한 개씩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박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각국을 봉쇄하고 서로 교류하는 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네.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K방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그 K방역을 지렛대로 삼아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권율 박사님께서는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워낙 전문가셔서 저희가 여러 차례 모시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주세요.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나라는 어디고 우리가 어딜 좀 주목해서 보면 됩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 비전으로 하는 게 이제 교량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국가. 예,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네. 교량 국가를 위해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대륙 전략으로서 또는 신남방 정책은 해양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량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개방적으로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기조나 방향들을 좀 더 이제 새롭게 조정을 하면서 네. 우리가 좀 더 개방 체제에 부합하는 이런 어떤 신 남방 국가들과
그다음에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대표적인 신남방 국가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신남방 국가는 이제 아세안 10개국하고 네. 인도를 포함해서 이런 해양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북방 국가는 이제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랑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네. 이제는 그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 해가지고 한 10여 개국이 이제 신북방 국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개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를 보면 공적 개발 원조를 3년간 70억 달러 규모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도국 국가이기 때문에 단지 발전과 개발만이 아닌 원조,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90년대부터 네. 이런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적인 차원의 안보보다도 휴먼 시큐리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안전과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난민 문제나 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제 취약국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을 해서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그 원조를 많이 공유를 해서 2010년 정도에 한 11억 달러 정도를 넘어섰고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한 25억 달러를 원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한 11% 이상이어서 이제 그 선진 국가들 중에서 OECD에 이제는 이 선진 원조 공유 국가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1위로 가장 높은 원조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그 안보 관련해서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발 협력 차원에서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런 보건 또는 뭐 기후변화 이런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신남방 국가나 신북방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해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렸던 것 같아요.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19의 원조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나가면 우리가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면 결국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도 청취자분들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 개척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K방역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경협도 주도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국제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네.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협조와 협력, 그다음에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무역 투자나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이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DA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각 국가들이 이제 보건이 취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봉쇄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고 개도국 입장에서도 선진국은 이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선택적으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데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들 국가의 협력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원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보건 사업이나 의료 시설 확충에 좀 더 적극적인 걸 기울인다면 이것이 이제 선순환 효과를 가지면서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네. 이제 OD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고려대 최재욱 교수를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그 코로나19 자문을 하기 위해 네. 다녀왔습니다. 거의 뭐 국민적 영웅이 됐고 올 때 전세기를 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도 공적 원조를 받을 때 의료 보건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받을 때에도 정말 이걸 계기로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인적 교류가 확대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다면은 신남방 신북방 그 관련 국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의료기술과 산업의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중이라고 할 수 제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땅에 삽질하기 정신. 우리 그래서 피 흐른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면적 봉쇄를 하지 않고도 개방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네. 이러한 코로나 위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시스템이나 아까 말한 최재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이 급속도로 이제는 그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분이 가셔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그 격리 조치를 위한 검사나 이런 추적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이런 방역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확진 환자 숫자를 낮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랑 경제 교류가 굉장히 큰 나라들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방역 시스템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랑 경제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최근에는 아세안 플러스 그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그 화상 정상회의를 맞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네. 이제 최소한의 신속한 필수 인력, 기업 인력들이 이제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한 200명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도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단순하게 그 이런 국제적인 취약 국가들을 지원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게 이제 생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인도나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뭐 경제적 혼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단 그 전면적 봉쇄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네. 그런 노하우들과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네. 좀 더 이런 경제 봉쇄 정책들이 이제 좀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앞에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무역 형태보다는 인프라 그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무역들이라든지 교류가 훨씬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개도국에 손을 내밀고 투자를 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네. 아주 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그 이런 제조업 기반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품 교육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많은 그 개도국들이 지금 신성장 동력을 이제 디지털 경제로부터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IT 산업을 진출할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원조 사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네. 좀 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우리들의 이제 IT 인력이나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좀 더 하이테크 산업에 기반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 경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플랫폼이 돼서 이러한 부품 소재 산업부터 의료, 그다음에 정보, 스마트 도시 건설, 그다음에 이제는 그 이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 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이랑 연계가 되면서 좀 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일적 교류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북방 국가들은 러시아 아까 중앙아시아를 네. 하셨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뭐 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접근성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네.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러시아 수교 30주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는 다양한 라인 브릿지 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는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의료나 보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제적 잠재력이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가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러한 협력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원조 사업이나 뭐 무역, 투자, 인적 교류 사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과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우리가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파트너십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 리더십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제 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고삐를 죄겠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꾀해 보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전문가인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 나눴고요. 위원님 혹시 YTN 라디오 앱 깔려 있으세요? 핸드폰에? 네. 다행이네요. 저희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세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새로 완전히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세요? 제가 최근에 귀국을 해서 그거는 모르는데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애청자로서 그럼요.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기필코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앱이 출시돼가지고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나가시면서 그 깔았다고 캡처해가지고 저희 샵 094 우물정 09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매일 10분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캡처해서 보내시면 조금 더 제가 선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권율 위원님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사실은 저희 이벤트입니다. 새롭게 YTN 라디오 앱이 출시됐습니다. 지금 앱을 까시고 혹은 업데이트하시고 캡처하셔서 샵 0945 우물정 094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와 오늘 방송의 모든 기승전 결은 YTN 라디오 앱 출시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지금까지 권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